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자, 오늘 월요일이에요. 자, 월요일이고 즐겁게 월요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1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제곱근 해서 제곱근의 대소관계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대소관계가 무슨 의미인가요? 어느 게 크냐, 어느 게 작으냐, 이런 거를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유형 14번을 보게 되면 A하고 B가 둘 다 0보다 클 때, 자, 둘 다 0보다 클 때 얘가 어떻게 되냐, A하고 B가 이런 관계가 있었다면, 즉 B가 A보다 큰 그런 관계에 있었다면 루트 A랑 루트 B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A도 B도 둘 다 0보다 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얘가 그런 거지 뭐. A에 2 들어가고 B에 3 들어가는 그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2하고 루트 3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라는 얘기인데, 얘네들을 제곱을 해보면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3이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수라고 하는 녀석도 제곱하기 전에 얘랑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 루트 3이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루트 2가 근사값으로 보게 되면, 그냥 근사치로 보게 되면 1.414하고 뒤에 쭈르륵 뭐가 더 나와요. 근데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1.732하고 뒤에 쭉 나오거든. 그래서 실제로 루트 2보다 루트 3이 크게 된다. 언제? A하고 B가 둘 다 0보다 클 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루트 B의 대소 비교. A하고 루트 B하고 어느 게 더 큰지를 비교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하면은 얘네들을 제곱을 해버려. 제곱을 해가지고 이쪽은 A 제곱이 나올 거고 이쪽은 B가 나오게 되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숫자 자체가 뭐 이쪽이 큰지 이쪽이 큰지 그걸 비교하면 원래의 값인 A하고 루트 B의 대소관계랑 똑같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2하고 루트 3하고 대소를 비교하고 싶다는 거야. 어느 게 더 큰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둘 다 제곱을 해주라는 거야. 둘 다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4가 되고 이쪽은 3이 되겠죠. 따라서 이쪽이 더 크네? 그럼 원래 있었던 2하고 루트 3이라는 녀석도 2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주면 된다는 거야. 핵심이 뭐라고요? 대소 비교를 하려면 제곱을 해줘라. 한쪽만 하면 불공평하니까 두 쪽 다 해줘라. 그게 중요한 게 되겠어요. 그럼 대표 문제. 다음 중 두 소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1번부터 쭈르륵 나와 있네요. 1번을 한번 보면, 안녕 나연? 언제 왔니? 하이. 자, 마이너스 루트 5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하고 그거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비교를 해주면 좋을까? 요거는 지금 음수지. 0보다 작은 숫자지. 0보다 작은 숫자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은 숫자잖아. 그러면 얘를 그냥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루트 5를 한 번 더 곱한다는 얘기고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6을 한 번 더 곱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혹시 그대들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중요한 거, 마이너스 값을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그 대소관계가 뒤집어진다. 부등호가 뒤집어진다.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 똑같이 제곱을 해주긴 하는데 마이너스 루트 5 전체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6 전체의 제곱을 해주긴 하는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어느 방향이 나오겠지. 하지만 원래 녀석은 반대다. 왜? 마이너스 값을 곱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5가 나올 것이고 얘는 제곱하면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니까 원래 요 관계에서는 이쪽이 더 컸겠다라고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 값인지 플러스 값인지에 따라서, 플러스 값이었으면 그냥 여기서 나온 그 대소관계 그대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었으면 바꿔줘야 된다. 그거만 하나 생각을 해줘요. 왜 마이너스 값이면 바꿔준다고요? 부등식에서는 0보다 작은 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니까. 그거 2학년 때 나오는 거야. 기억나? 2학년 1학기 때 부등식 계산할 때 그때 나왔었던 내용이거든. 그치 지은? 그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와서 당황하셨으면 두 번째 거부터 이제 마음을 좀 다잡아보죠. 루트 0.3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0.3이라는 녀석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제곱해줘라. 양쪽 다 제곱해줘라. 그러면 얘네들은 플러스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얘네들을 제곱을 해주면 루트 0.3의 제곱 그리고 0.3의
제곱 해주게 되면 얘는 얼마? 0.3. 그렇죠. 0.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나연? 그렇죠. 0.09. 어머? 그러면 왼쪽이 더 크네? 그럼 원래 녀석도 왼쪽이 더 크다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1번, 2번 현재까지는 대소관계가 옳은 게 안 나왔어. 그렇지? 3번을 보도록 합시다. 3번 보면 5하고 루트 24 얘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제곱을 하게 되죠. 25고 24니까 어머 이쪽이 더 크네? 원래도 얘가 더 컸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4번은 3분의 1하고 루트 10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제곱하면 얼마? 9분의 1이죠. 9분의 1이랑 그 다음에 이쪽은 제곱하면 10분의 1이 나올 거니까 어느 게 더 크니? 9분의 1이랑 10분의 1이랑. 갑자기 또 분수가 나오면 또 헷갈리나? 분모가 숫자가 작은 게 더 커요. 더 크기 때문에 아 왼쪽 게 더 크구나. 그런데 보기에는 오른쪽 게 더 크다고 해놨으니까 4번도 틀린 말이네. 자, 그럼 아마도 5번이 맞을 텐데 5번이 진짜 맞는지 한번 제곱을 해보는 거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전부 다 양수니까 그냥 제곱만 해주면 되겠다. 제곱을 하면 왼쪽 거는 4분의 2 맞음? 2분의 루트 2니까 2도 제곱해주고 루트 2도 제곱해주고 해서 4분의 2가 나온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오른쪽이 더 크네? 어허, 5번은 맞게 표시해 놨던 거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곱근이 있을 때 대소관계는 기본적으로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줘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형 15번을 보면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라고 해서 루트 a-b의 제곱꼴을 포함한 식을 간단히 할 때는 먼저 두수 a, b의 대소를 비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앞에서 했던 거야. 루트하고 제곱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튀어나오죠. 튀어나올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냐면은 요런 거에서 루트 a-b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루트랑 제곱이랑 없애고 나올 수 있는데 얘의 부호가 뭐냐라고 꼭 생각해보고 나오라 했잖아. 플러스면 그대로 a-b가 나오고, 마이너스면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라 라고 얘기했었던 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고, 그렇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야. A하고 B의 대소를 반드시 비교를 해줘라. 그래서 A-B가 지금 여기 플러스가 되려면 A-B라는 요 안에 게 플러스라는 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부등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정리해 보니까 무슨 관계가 속하냐? 성립되느냐? 마이너스 B를 넘겨주면 플러스 B가 되면서 요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지. 아, 요 두 개 숫자 중에서 A가 더 크면 A-B라는 값은 항상 플러스구나.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다지 당연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 두 개 A랑 B랑 대소를 비교해서 A가 더 크면 플러스 값이 나오고 B가 더 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요. 네. 이미 한 거긴 해. 이미 한 거긴 한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대표 문제를 보게 되면 빨리 큰 칠판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요걸 보고 드는 생각은 루트랑 제곱이랑 없앨 수 있구나. 따라서 요 안에 거의 부호가 뭔지만 알려주면 되겠다. 찾아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찾으려고 보니까 하나는 유리수고 하나는 무리수네. 그냥 막바로 빼기가 조금 힘들지. 어느 게 더 큰지 잘 모르겠잖아.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2하고 루트 2하고 대소를 비교를 해봐라. 어느 게 더 큰지 2하고 루트 2 중에서. 그래서 앞에 게 더 크다면 이거는 전체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 뒤에 게 더 크다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2하고 루트 2하고 중에 어느 게 더 크니? 제곱해보면 되지. 제곱해보면 2는 제곱하면 얼마? 루트 2는 제곱하면 얼마? 2. 그래서 앞에 게 더 크니까 플러스다 라는 얘기예요. 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죠. 근데 작은 거에서 큰 값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그 원리야. 그 원리에 의해서. 그래, 그럼 여기가 플러스구나. 그럼 이쪽은 어때? 루트 2하고 3은? 루트 2 제곱하면 2고 3을 제곱하면 9죠. 그래요. 그래서 요만큼 전체가
마이너스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찾았으면 이제 루트랑 제곱이랑 날리면서 2 마이너스 루트 2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던 녀석이고 이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서 루트 2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와주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한 방에 플러스라고 바꿔주면 되겠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3, 얘랑 없어지고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갑자기 여기서 이게 왜 나왔냐고? 앞에서는 여기서 막 유리수끼리만 하니까 그냥 계산해가지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됐었는데, 갑자기 이게 루트 나오는 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거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 그럼 유형 16번.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클 때 루트 A, 루트 B, 루트 C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각변을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언제? 얘네들이 전부 다 양수일 때. 음수면 바뀌어. 부등호 방향이. 왜? 음수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지금 얘네들은 다 양수니까 마음껏 바꿔줘도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보면 3이랑 물이 좀 많네. 3보다 루트 3a라는 녀석이 크고 5보다는 작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개수는, 이런 걸 막 물어본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이 루트가 있을 때는 항상 대부분 제곱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제곱을 하면 대신에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 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지우 얼마죠? 3의 제곱? 9예요. 그래요. 여기 중간은 얼마지, 나연? 그렇죠. 3의 2 나올 거고, 이쪽은 25가 나오겠지. 그래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으로 전부 다 나눠주면 돼요. 전부 다 나눈다 하면 3분의 9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3분의 2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3초가, 여기는 뭐 8과 3분의 1 정도 되겠네. 그렇게 했을 때 자연수 a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3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주요. a의 값에 3은 안 들어가지. 초가니까. 그래서 4 되고 5 되고 6 되고 7 되고 8까지 되겠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5개가 됩니다. 어떻게? 제곱해주면 된다. 계속해서 제곱해주면 되는 그런 얘기 하고 있어.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구하기. 루트 x 이하의 자연수를 구할 때는 x보다 작은 제곱인 수 중 가장 큰 수와 x보다 큰 제곱인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뭐 말이 길어. 말이 긴데 결국 해보게 되면 뭐냐면 이런 거야. 그대들한테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요. 루트 75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게요?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 그럼 갑자기 제곱해가지고 75가 되는 수가 뭐 있는지 고민을 하지. 자연수 중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왜? 88이 얼마? 어이, 구분한 게임 하면 안 되겠네. 88이 58? 88이 64. 99. 그래요. 자, 64하고 81 사이에 있는 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의 제곱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얘가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8이랑 9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거지. 왜? 이거 제곱해보면 8의 제곱 64랑 75가 81 사이에 있는 그런 숫자가 될 거니까. 아,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75라고 하는 건 결국 8.xxx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고, 요런 사이면은 요 8.xx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따라서 얘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라고 하는 것은 1부터 8까지 8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어떻게 찾느냐? 75보다 작은 것 중에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수가 뭔지, 제일 가까이 있는 완전 제곱이 되는 수가 뭔지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 할 때 f75-f30 f75-f30인데 이 f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얘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거든. 그러면 했었죠? 여기는 얼마라고? 이게 8개, 1부터 8까지 8개고, 그 다음에 30이면 30보다 작은 거 중에서 제곱해서 나오는 수, 제일 가까운 거 뭐가 있을까, 예훈? 그렇죠. 5의 제곱 25가 있으니까, 아하, 그러면 F30이라고 하는 거는 5개, 1부터 5까지, 1, 2, 3, 4, 5 이렇게 5가지라서
5가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이 최종적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쉽죠? 그러면 어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54번부터 67번까지 쭈루루룩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는 없고 그대들한테 약 10분의 시간을 줄 터이니 54번부터 67번까지를 풉니다. 풀면서 저는 이 문제가 미심쩍어요 라고 하면 손을 들고 또 다 풀었어요 하면 또 한번 손 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 뭐 잘 모르겠는 거 한두 문제 정도 아마 상이라고 써 있는 거 그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같이. 자, 20분까지 10분 드림. 다 못 풀면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있어요. 쉬는 시간에 음료수를 안 줄 거야. 그 정도쯤이야. 별거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인데. 어떠니? 풀어보려무나. 그래. 그래, 그래. 주영, 잘 되나? 왜? 왜 잘 안 돼?
문제들 푸는 속도를 좀 보니까 오늘 1시간 40분 동안 풀어야 67번까지 다 풀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중간에 좀 조금 참견을 좀 할게요. 그래서 아마도 54번, 55번까지는 다 푼 것 같아. 그치? 54번은 5번이고 55번은 2번이란 말이지. 거기까지는 다 풀었을 거야. 거기다가 아마 추가적인 설명도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고, 두 문제는 56번을 보게 되면 가장 작은 수를 A, 가장 큰 수를 B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먼저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음수를 골라야 돼. 그렇겠지? 음수를 골라야 되니까 거기서 음수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루트 8하고 요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에도 마이너스가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루트를 벗기고 나오게 되면 결국은 플러스가 되겠지. 걔는. 따라서 얘랑 얘랑 먼저 비교를 해주면 어느 게 더 작은 수일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작은 수란 말이지. 그래서 아니 여기 뭐 제곱해줘도 돼. 제곱해주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8이 되겠지. 그래서 제곱한 결과는 오른쪽이 더 크지만 원래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루트 8이 있을 때 반대로 마이너스 2가 더 큰 수고 마이너스 루트 8이 더 작은 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수는 얘가 마이너스 루트 8이 제일 작은 수가 되니까 얘가 A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수를 고르래. 루트 10, 0,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루트 9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루트 10하고 3하고만 비교를 해주면 돼. 갑자기 왜 3? 루트 9가 3이거든요. 루트 9가 3이니까 3하고 루트 10만 비교를 해주면 되니까 제곱을 해주면 어느 쪽이 더 커요? 이쪽은 10, 이쪽은 9니까 아 이쪽이 크네? 루트 10이 더 큰 수였구나. 그래서 루트 10이 제일 큰 수다 라고 해서 얘가 B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실수로 갑자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봤는데 얘를 막 100이라고 하고 얘를 64라고 하고 해서 164 이러면 안 되고 루트 10을 제곱했으니까 1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8 전체를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8이다 해서 18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57번을 보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에 A 값이 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그렇죠. A에다가 2분의 1 같은 걸 넣어가지고 비교를 해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치? 왜 A의 값의 범위에 맞게만 숫자 하나 선정해가지고 거기 있는 걸 계산을 해보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보기 1번에 A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니까 값이 얼마?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A에다 2분의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뒤집으면 2가 되겠죠. 2분의 1 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A제곱. A제곱은 4분의 1이 될 겁니다. 왜? 2분의 1을 두 번 곱했으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주영?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루트 A. 루트 A 라고 하면 얘는 루트 2분의 1인데 바로 유리수로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이렇게 루트 2분의 1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1번이랑 4번이랑 미안해요. 1번에 A였군요. 그래서 그렇게 뜨악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냐? 1번에 A네. 잘못 봤어요. 4번에 A분의 1이 나오니까 얘가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5번은 루트 A분의 1이라는 걸로 봐서 얘는 그럼 루트 2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금 5개의 숫자를 대소를 비교해서 제일 큰 값을 구해라 라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전부 다 플러스지. 전부 다 플러스일 때는 부담 갖지 말고 제곱을 전부 다 해줘요. 전부 다 해주면 얘 제곱해주면 4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제곱하면 16분의 1이 되죠. 얘는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고 얘는 제곱하면 4 얘는 2가 되는구나. 이 중에서 제일 큰 숫자는 이거네 라고 해가지고 4번이라고 탁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으로 가서 이거 있잖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숙제로 내주는 그 연습용 문제들 있잖아. 이런 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같은 유형으로도 10개씩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꼭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거 꼭 풀어보고 그거 풀면서 잘 안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동영상을 꼭 다시 한번 봐주세요. 동영상 배속 재생 기능도 있으니까 2배속으로 하면 되게 재밌어. 목소리도 막 이상해져. 무슨 헬륨가스 마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2배속으로 듣지 말고 그거보단 조금 더 천천히 들으세요. 나도 들어봤어. 2배속으로 들었더니 아유
목소리가 되게 신기하더라고. 자, 58번. 루트 안에 루트 3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안에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요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 안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확실하게 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앞에 거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루트 3이랑 4랑 대소 비교를 해보는 거야. 대소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크니? 지훈. 루트 3이 크니? 4가 크니? 그래요. 지훈이가 두 명이구나. 그래. 그렇죠. 4가 더 크죠. 어떻게 비교했어요? 제곱해보면 알아. 제곱하면 얘는 3이고 얘는 16이 되니까 4가 더 크군. 뒤에 있는 게 더 크니까 마이너스 값이 더 크잖아. 따라서 이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쪽은 플러스가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제곱해주면 돼. 루트 3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하지 말고 그냥 1을 제곱해줘. 1을 제곱해줘서 비교해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하나 딱 붙여가지고 나와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와주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짠짠 없어지고가 불편하니 혹시? 마이너스 루트 3이랑 플러스 루트 3 없애는 게 요거는 사실 요 다음 단어는 이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일단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뒤에 있는 거 똑같으니까 없어지겠지 라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자. 4 빼기 1 하면 3. 그 단원 할 때 이거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3이래. 그 다음에 깜짝이야. 자, 다른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자, 보기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59번은 어떨까? 59번 나연, 59번은 답이 뭐니? 마이너스 8. 그렇지. 훌륭해. 숙제는 잘 하고 있나?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왠지 대답이 시원찮은데. 자, 59번. x는 4.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루트 x 플러스 y의 제곱. 루트 x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y의 제곱. 자, 요거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 x 플러스 y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x 플러스 y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0. 요게 바로 x 플러스 y가 될 거고, 요거랑 그대로 썼어요. x 플러스 y라고. 그랬더니 요거는 어떻게 돼? 2고 마이너스 루트 10. 자, 이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2하고 루트 10하고 비교해주면 되겠지. 루트 10이 더 크지? 왜? 제곱해주면 알아요. 제곱하면 4고 10이니까 요게 더 크단 말이야. 즉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써주고, x 마이너스 y는 이쪽이 음수였는데 여기다가 부호로 바꿔주겠다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양수랑 더하니까 당연히 얘는 부호가 플러스다 라고 이렇게 판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올 때 루트랑 제곱 없어지고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고, 저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라고 나오고, 이쪽은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원래 있었던 거니까 써주고 x 마이너스 y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y니까 없어지고 요것만 나오겠네. 마이너스 2x라고만. 그래서 답은 얼마? 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8이군요 해주면 된다는 거죠. 훌륭해. 훌륭해. 다음 60번. 혹시 60번 푼 사람? 지우. 60번 답은 무엇인가요? 아까 풀었던데. 7! 그렇죠. 맞아요. 훌륭한데? 자, 6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어때? 문제 푸는데 너무 빠르지는 않지? 뭔 소리인지는 알겠지? 자, 놓쳤으면 동영상. 동영상 너무 강조하나? 자, 그래도 실강을 꼭 들어야 되겠지? 자, 60번. 60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0의 제곱. 이것도 보아하니 요 안에 있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물어보는 것 같아. 자, 그럼 쓰는 순간 얼마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제는 이거 눈으로만 봐도 감이 와요. 지은 어느 게 더 커서 얘가 전체적으로 뭐니?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그래요, 마이너스예요. 왜? 제곱해보면 알아.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3 루트 10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주형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루트 안에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그렇죠, 플러스예요. 괜찮아요. 2분의 1 확률 찍기야. 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민망하네. 마이너스겠지 당연히. 마이너스 3이라고 붙어있으니까. 더하기 끝이 아니었어. 마이너스 루트 10의 제곱. 요거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나오니? 예훈 요만큼 밑줄 친 거 부분 전체를 다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루트 10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냥 플러스 10이 나오겠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써주면 마이너스 붙여서 3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하고 루트 10 마이너스 3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오면 될 거고, 뒤에는 플러스 10까지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3,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7 나올 거고, 여기는 플러스 루트 10, 여기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없어지니까 이게 끝이라는 거죠. 7이 답이 됩니다. 61번 나연 얼마인가요? 어휴 그래. 62번은? 63번은? 64번은? 65번은? 66번은? 67번은? 다 맞았어요. 자,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돼. 자, 그 다음 61번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더 줄게. 이런 거 좋아하잖아. 문제 더 주고 이런 거 아닌가? 자, 어쨌든 61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8에서부터 루트 5n 그리고 10 이하다.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수를 x, 가장 작은 수를 y라고 한다고 하네요. 요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 어떻게 해주면 될까? 지은, 어떻게 풀면 될까? 아까 굉장히 강조했던 두 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곱. 다 제곱해줘. 싹 다 제곱해주면 64, 5n, 1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만 남겨놓고 5를 양쪽으로 다 나눠주는 거지. 5분의 64. 그 다음에 여기는 20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서 n이라는 녀석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의 값 중에서 이쪽 이거는 대략 계산해보면 12.8이죠. 맞음? 12.8이니까 13부터구나. 1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0까지가 다 되겠네. 그러면 그거의 개수를 세보면은 셀 것도 없네. 가장 큰 수를 x, 가장 작은 수를 y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의 차이, 즉 7이 답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62번. 루트 3분의 n이 1과 2 사이의 값이 되도록. 그래요? 1과 2 사이?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나? 이 문장을 읽고 이렇게 식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역시나 또 제곱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다. 싹 다. 1, 3분의 n, 4라고 하고, 이번에는 n만 남기기 위해서는 전부 다 3씩 곱해주면 되겠지. 밑에 지금 3분의 n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3이고 12구나 라고 해서 n은 어디부터? 4부터 시작해서 11까지 가능하겠다. 4, 5, 6, 7, 8, 9, 10, 11 해서 8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혹시 이거 개수 세는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혹시 모자랄 수 있잖아. 그런 거를 위해서 좀 생각해보면 4부터 11이다 이렇게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 범위를 생각하고 원래 1부터 11이면 몇 개였을까? 11개겠지. 요거야. 상식이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게 몇 개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4부터 들어가니까 3까지가 안 들어가는 거지. 1부터 3까지가 안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서 1부터 3까지라고 하면 이건 3개잖아. 따라서 11개에서 3개를 빼서 이게 8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손가락이 편하시면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다만 나중에 이제 막 숫자 세는데 막 30 몇 개, 40 몇 개 막 이런 것들이 답이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 앞부분에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한 개 차이 가지고 틀리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세는 방법 어떻게 센다고요? 1부터 n까지는 n개다를 이용해 가지고 전체 거에서 앞부분에 안 들어가는 거 개수를 빼주는 그런 방식으로 셀 수도 있어요. 다음 63번. 다음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전부 다 제곱을 해보겠지. 이제 이 정도 풀었으면 제곱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곱을 한 것만 딱 써주면 4에서 x는 16 사이 이렇게
나올 것이 첫 번째 거 다 제곱한 거야. 그럼 두 번째 거를 다 제곱하면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제곱할 때까지는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왜? 다 양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음수들이 마구마구 나오잖아. 두 번째 식을 제곱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제곱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제곱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야. 16 그리고 루트가 아니네. 그냥 x-2 x-2 나오고 그 다음에 9 이렇게 나오는데 제곱을 하면 근데 이게 x-2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x-2인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뭔 소리냐면은 이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x-2라는 얘를 통째로 제곱을 하는 거잖아. 통째로 제곱을 하게 되면 이 안에 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안에 게 원래 마이너스였으면 그런 거는 값이 없다 그랬잖아. 루트 안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은 거는 없다며. 일단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요? 그럼 x-2라는 녀석의 값의 범위는 무조건 뭐여야 되냐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x-2의 값이. 그렇지? 그러면 x-2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x-2의 값이 0보다 컸어? 그러면 나올 때는 그냥 x-2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고 요 값이 나올 것인데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며. 같아야지 이 값이 존재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그냥 x-2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부등호 방향 요렇게 쓰려고 보니까 이상해. 9보다 작은데 16보다는 크대.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얘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줍니다. 원래 있었던 방향에서 뒤집은 거야. 왜 뒤집는다고? 마이너스 값을 곱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한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 곱한 거고 그렇게 한 거니까.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 양변에다 2씩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라는 녀석이 나오고 11 여기는 18이라고 하고 요 범위하고 요 범위 겹쳐지는 범위를 골라야 되니까 거기서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주면 x가 여기는 12부터 되겠네. 12, 13, 14, 15, 16, 17까지 될 것인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16보다 작아야 되잖아.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날려버리고 4개밖에 안 되겠네. 12, 13, 14, 15 이렇게 풀어준다는 것이죠. 오케이? 왠지 저만 신나서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두 번째 식 제곱할 때는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부호가 마이너스라서 이상하게 요번 단위에는 계속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 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잠깐만. 나영아 어디 가려고 그래? 나영 아니 하이 학교 갔다 왔니? 채연? 나영 빨리 들어와. 그래요. 그래 내일 방. 자 나영이가 왔는데 왜 안 들어올까? 자 다음 문제 64번 루트 5하고 루트 22를 사이에 값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은 이라고 하는군요. 풀어봤지? 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혹시 풀지 않았니? 뭔가 막 제곱해야 될 것 같은 느낌에? 그치? 제곱하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5 x 22 이렇게 되나?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뭔가 이상하지 않니? 제곱 이거랑 이거 제곱하는 거가 좋았어. 근데 원래 있었던 식에 x가 있었잖아. 따라서 여기 x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거 잘못 생각하면 그래요? 그럼 6부터 21까지인가? 해가지고 찍 틀리는 거야. x 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x 제곱이 들어간 걸로 보니까 요 만족시키는 x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곱해가지고 5보다 큰 거 중에 바로 다음 게 뭐가 있겠니? 3의 제곱 9가 있겠지. 그 다음에 4의 제곱은 얼마? 16.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얼마야? 5의 제곱은 25지. 따라서 25야? 그럼 벌써 넘어버렸네. 그래서 여기 만족시키는 x값이라고 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3이랑 4.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3이랑 4 두 개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7이라고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예훈아, 딴 생각하고 있지? 아니요. 딱 걸림. 자, 65번.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 할 때, 앞에서도 봤던 것 같은 그런 함수죠. f200은 얼마? f200. 그래? 200보다 작은 거 중에 다른 수의 제곱으로 나오는 거. 저쪽에다 옛날에 첫 수업 시간에 썼었어요. 11의 제곱부터 해서 20의 제곱까지. 그 중에서 200이랑 제일 가까운 녀석이 뭐디? 기억나니? 14. 그래요. 14의 제곱이 196이거든. 앞에 적어놓은 거 있음? 훌륭해. 자, 14의 제곱이 196이니까 아하, F200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다? 200이 14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14의 제곱이 196이니까 1부터 14까지는 다 되는 거야. 그래서 1부터 14는 14개의 숫자니까 F200이 14다 라고 이렇게 구해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빼기 F10을 하겠대. 마이너스 F10. 그럼 10보다 작은 거 중에 제일 가까운 제곱수는 9지. 3의 제곱. 그치? 9잖아. 그래서 1, 2, 3, 3개를 빼주게 된다는 거예요. 3개니까 14 빼기 3 해가지고 답은 11 이렇게 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28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A개 몇 개? A. 뭐 따로 계산할 것도 없어. 28보다 작은 거 중에 제곱되는 거 25잖아. 제일 가까운 게. 그러니까 그건 5라는 거죠. 그래서 A가 5구나. 그 다음에 B는 76보다 작은 거 중에 제일 가까운 제곱이 되는 건 8의 제곱 64. 이 구구단이 힘들어지는 이때예요. 자, 8의 제곱 64가 제일 가까운 녀석이지. 그래서 B는 8이구나. A는 5고 B는 8이니까 답은 3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67번. 자, 이 문제를 사실 저는 다른 거는 다 그다지 설명 안 해도 되고 67번만 설명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자, 67번을 보면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요거 fx라고 하는 녀석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그거지. 그거고 거기서 f10 플러스 f11 플러스 어디까지래? f30까지를 구해달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일단 f10은 얼마가 될까요? 10보다 작은 거 중에 완전 제곱수 제일 큰 거 그거 3. 3의 제곱 9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f10의 값이 3이구나. f11은 어때? f11도 3이야. 그치? 어디까지? f15까지. 그래서 f10부터 f15까지는 전부 다 값이 3이다. 그쵸? f16은 어떻게 돼? f16은 전투기죠. 이 썩은 드립. 자, f16부터 어디까지? 5의 제곱 25가 되기 전까지 f24까지. f24까지는 4가 된다고요. 왜 4가 되는지는 알겠나? 그래요. 자, f25부터 이제 f 어디까지냐면 원래는 35까지인데 어차피 여기 범위가 30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f30까지는 5다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더할 때 지금 10에서부터 15까지는 숫자가 몇 개 있는 거니? 이게 중요해. 6개예요. 왜? 여기 포함 안 되는 거는 1부터 9까지 9개고 포함되는 거는 원래는 15개였는데 포함 안 되는 게 9개니까 빼버려가지고 6개가 된다고. 그래서 곱하기 6 해주면 되고 16부터 24까지는 총 24개인데 포함 안 되는 게 15개니까 24에서 15를 빼서 9개.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헷갈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뭐 손가락 해도 되고. 자, 곱하기 9.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주면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부터 24까지를 빼야 되니까 24개를 빼는 거지. 그래서 6개다. 요거 계산해서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18. 오늘따라 유난하게 18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36이고 밑에는 30이네. 곱하기 30는 30. 다 더해주면 답은 얼마? 84가 됩니다. 자, 그거까지 하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첫 단원을 끝냈습니다. 우리 제곱근 단원을 끝내고 다음은 이제 무리수와 실수 단원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언제? 조금 쉬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분만 쉬고 50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죠.
라고 했는데 뭐 첫 시간에 우리 했던 거 기억나니? 여기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유리수의 반대편에 무리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무리수는 결국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유리수가 아닌 수를 다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소수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유한소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무한소수, 끝이 없는 애들이 되죠. 근데 무한소수라고 해서 다 똑같으냐? 아니라는 거야.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지. 어떻게 나뉘냐? 순환하는 소수, 그거를 순환소수라고 부르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던데 그게 바로 비순환소수라고 해서, 이 중에서 지금부터 얘기할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딱 잘라서 요 밑에 부분, 순환하지 않는 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요만큼이 무리수거든. 이 위에는 다 유리수예요. 그래서 요거 막 분수로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을 2학년 첫 단원으로 했었잖아. 유리수와 순환소수 해가지고. 기억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소수의 분류, 방금 여기 써놓은 거 유한소수랑 순환하는 소수, 요까지는 유리수,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이 무리수더라. 지금부터는 무리수를 배워보겠다. 자, 다음 중에서 무리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죠? 3.14부터 시작해서 1592하고도 뒤에 뭔가 엄청나게 많은데 순환하지 않는 애들이야. 그치? 순환했으면 우리 옛날에 이렇게 분수값으로 배웠을 거야. 하지만 그런 거 배운 적 없죠? 따라서 파이는 무리수가 맞습니다. 파이는 무리수 맞고, 0은 왜 갑자기 0이 무리수야? 그치? 유리수지. 왜? 소수 중에서도 유한소수에 해당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고, 0.3땡이라고 하는 녀석도 분수꼴로 고칠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뭐냐면 유리수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유리수라고 하는 녀석은 n분의 n꼴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녀석들을 다 유리수라고 얘기해. 대신에 조건이 좀 있긴 한데 n과 m은 둘 다 정수여야 되고 m은 0이 아니어야 돼. 뭐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그런 거 못 봤잖아. 그래서 분모에는 0이 들어가지 않되 어쨌든 n분의 n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 이거지. m이랑 n이 정수라는 얘기는 뭐 그냥 마이너스 값도 되고 플러스 값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무리수로 골라라면 분수로 도저히 못 나타나는 애들, 그런 애들을 골라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전화 받아줄 사람도 없고 슬프다. 자, 0.3땡은 3분의 1, 9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는 유리수고, 루트 16은 얼마니? 루트 16은 4죠. 4니까 유리수구나 할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10은 얘는 근호 바깥으로 아무리 빼내고 싶어도 다 빼낼 수가 없지. 루트 없이는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루트 10을 분수로 한번 나타내봐 그랬을 때 못 나타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은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3.14, 114, 1114 요거는 그러면 순환하는 소수일까 순환하지 않는 소수일까? 순환소수일까 비순환소수일까? 얘가 규칙성은 알 것 같아. 뭐냐면 14 나오고 114 나오고 1114 나오고 1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나오는구나. 규칙성은 알겠지만, 그렇지만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구간 순환마디라는 걸 딱 잡아서 걔가 반복된다 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렵다 이거지. 그렇잖아. 처음에는 마치 마디가 14인 척 하더니 그 다음은 114고 그 다음은 11114고 막 이런 식이니까 순환마디를 딱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얘는 순환하는 소수가 아니라 비순환 소수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수는 3개고 어느 거냐면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0, 그 다음에 3.14, 114, 1114 얘가 이렇게 3개가 무리수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자, 보세요.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지? 1번. 1번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2번.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맞네. 그치? 이쪽 위쪽은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3번.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무한소수? 이거 전체가 유리수냐? 그건 아니야. 순환소수는 유리수지만 비순환소수는 무리수잖아. 따라서 3번은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반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이것도 아까 거랑 마찬가지 이유로 유리수라고만 얘기하기도 어렵고 무리수라고만 얘기하기도 어렵다 이거야.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3번, 4번이 둘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5번에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다 라고 돼 있는데,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다? 그
그건 맞지. 순환소수 2면 하면 무한소수인 거는 일단 확정이니까. 따라서 5번은 맞고 답은 3번, 4번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실수의 분류. 이건 첫 시간에 그렸으니까 뭐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그림이나 한번 보면서 정수라고 하는 녀석은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세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묶어서 유리수라고 하고 유리수 아닌 녀석들을 다 무리수라고 해서 이만큼 다 해야 실수가 되는구나.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고 나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실수 중에서 무리수가 아닌 수는 뭘까요? 정수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무리수가 아닌 수는 뭐? 무리수랑 딱 반대편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거. 그렇지. 무리수가 아닌 수는 유리수야. 실수가 이만하게 있으면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반쪽은 무리수고 반쪽은 유리수라고. 실수 중에서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범위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표현했어야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이다. 오, 방금 열심히 강조한 그 얘기가 바로 나오지. 유리수가 아닌 건 무리수. 2번이 맞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야. 딱 반으로 잘라서 그거 외에 두 가지 외에 다른 건 없어.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인 거야. 실수면. 3번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거 비순환소수를 얘기하는 거지. 요거는 실수가 아니다? 아니야. 이게 무리수긴 하지만 무리수도 실수는 맞잖아. 그러니까 3번 틀린 말이죠. 모든 실수는 양의 실수와 음의 실수로 구분할 수 있다? 마치 맞는 얘기 같은데 왜 틀렸을까 나연? 뭐 때문에? 잠깐. 그렇지. 0이 있어서. 양의 실수가 있고 음의 실수가 있는 건 맞는데 중간에 0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거야. 그래요. 그 다음에 5번. 정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뭔 소리예요? 유리수 안에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정수도 당연히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에 정사각형을 이용하여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아까 이 무리수,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봐가지고는 이게 숫자가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 감이 안 오는데 이걸 감을 좀 잡아보겠다는 거지. 감을 잡는 방법으로 수직선을 써요. 수직선. 수직선이 뭐였나요? 뭐 가운데쯤 0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거. 이거를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특정한 숫자를 나타내게 되는데 모든 실수는 그 범위에서 제일 넓은 게 실수지. 모든 실수가 요 위에 빽빽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야. 갑자기 빽빽하게? 아니 뭐 듬성듬성이야 하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0이랑 1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 여기에 찍혀있는 점은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모르겠어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무한대라는 거야. 요거를 쪼개면 얼마든지 더 쪼갤 수 있다. 그게 실수가 빽빽하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뭐 실수의 빽빽함, 엄밀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과정은 아니니까 일단은 수직선이 요런 거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 이용하여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어떻게 하냐면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가 되겠지. 뭔 얘기냐?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정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여기다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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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줘요.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주고 얘의 넓이를 2짜리라고 해보자. 2. 넓이가 2래. 넓이가 2면 정사각형이면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한 변이 루트 2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야.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루트 2. 그러면 0에서부터 출발해서 루트 2라는 점이 닿게 되면 미안해요. 루트 2를 너무 길게 그렸나 봐. 얘가 쭉쭉쭉쭉쭉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점쯤에 오겠지. 요점쯤에 올 것이고 그때의 값이 얼마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지금 이 축적으로 봤을 때 요쯤이 해서 2가 나오겠어. 거기 혹시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 1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고 생각해줘도 돼요. 0에서부터 거기 위에 그려져 있는 녀석이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인 것이야. 그래서 B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D점이라고 하는 것에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루트 2 그 다음에 A부터 D까지도 거리가 루트 2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각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짝 똑바로 놨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돌려가지고 놨다고 생각하면 요 점이
요 점이 지금 B라고 하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B가 될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루트 2에 해당한다. 그런 식으로 나타내 보겠다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 그림에서는 Q점에 이제 B점이 닿은 거지. Q점 보이니? Q점 보면 걔의 위치가 1이랑 2 사이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직선에 나타내겠다는 것이야. 그리고 B점이 Q점에 닿았을 때 그게 플러스 루트 2였다면 P점은 뭐에 해당하느냐? 마이너스 루트 2에 해당한다 라는 걸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 옆에 반대편에 P점 있죠. P점은 마이너스 루트 2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 문제를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선분 AD는 선분 AP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D점이 P점으로 B점이 Q점으로 갔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 P하고 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일단 요 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보는 거야. 넓이를 보면 넓이가 얼마일 것 같니? 2예요. 왜 2냐? 얘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하나가 넓이가 1이라 그랬거든. 1인 정사각형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실제 정사각형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요만큼의 절반이 돼서 원래 이거 총 4였는데 요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4부터 루트 2만큼 더하면 Q가 나오는 거니까 Q의 좌표는 4에다가 플러스 루트 2를 한 값이 될 것이고, 그렇지? 여기까지는 뭐 쉽죠. 그 다음에 P는 어떻게 될까? P는 4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간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4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 수직선 보고 그 점의 좌표가 뭘지 생각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에 실수와 수직선 해가지고 실수와 수직선 위의 점은 1대1로 대응한다.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조금 설명하다 말았던 그 부분인데, 실수라고 하는 거는 이 수직선 위에 어느 한 점이랑 딱 1대1로 대응이 된다는 거야. 모든 실수라고 하는 게 이미 이 수직선 위에 다 표시가 돼 있는 거라는 거지. 그렇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뭔 소리냐? 0과 1 사이에 아까 몇 개의 수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무한대라 그랬잖아. 그 말은 어디에도 성립하냐면 0이랑 0.5 사이에도 무한대가 있고, 0이랑 0.1 사이에도 무한대가 있고, 0.01 사이에도 무한대가 있고, 그 간격을 아무리 좁히더라도 계속해서 더욱더 무수히 많은 구간으로 쪼갤 수 있는 게 끝나는 점이 없다는 거야. 계속해서 무한대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더 확대하고 더 확대하고 더 확대하고 아무리 확대해도 끝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두 번째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대부분 말로 문제가 나오는데 잘 읽어보면 좀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습을 하면서 보도록 하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 수직선 위에 찍혀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이것들이 다 실수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유리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맞니 아니니? 모든 실수가 다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그랬으니까 유리수도 실수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2번은 무리수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거 수직선 완전히 메우려면 실수로 메울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 딱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지. 근데 무리수만 가지고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있다? 그럴 리가 있나. 무리수랑 유리수랑 두 개가 다 있어야, 즉 실수가 되어야만 얘를 가득 채울 수 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말이 된다는 거야. 원래 이거 판단할 때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는 거는 실수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만으로 라고 하니까 잠깐만, 무리수만이면은 실수가 전체가 안 되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3번에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아요.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에, 어쨌든 여기서 아마도 루트 2가 요 정도였으면 루트 3은 요 정도에 해당하게 될 텐데, 요 사이에 있는 것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 루트 2랑 루트 3 사이에 사실 무리수도 있는 거야. 무리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루트 2.1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잖아. 이게 한도 끝도 없다고. 루트 2.01, 2.001, 2.0001, 2.0001
무한히 많다는 거죠. 유리수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수도 빽빽하게 있고 무리수도 빽빽하게 있고 무한대의 개수가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4번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2랑 3 사이에 존재하는 무리수라고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뭐 루트 5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치? 루트 5는 2하고 3 사이야. 근데 루트 5.1도 되고 5.01도 되고 5.001도 되고 무한대의 개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뭐 여튼 자, 그 다음에 5번 2와 루트 7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다. 자, 자연수라고 한정했어. 자연수라고 한정했으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지. 왜? 제곱해봐봐. 제곱해보면 제곱할 것도 없네. 루트 7이 대략 어느 정도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2하고 3 사이의 범위지. 그치? 왜냐면 2를 제곱하면 4하고 3을 제곱하면 9니까 7은 그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 따라서 2와 루트 7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대신에 거기에 자연수가 아니라 2와 루트 7 사이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정도로 해주고 15번이란다. 15페이지를 보면 유리수와 무리수 구별. 다음 중 무리수가 아닌 것은, 자, 1번은 무리수입니까 아닙니까? 루트를 없앨 수 있는지 없앨 수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어때? 없앨 수 없죠. 루트 기호는 주구락사락 계속 붙어 다니겠지. 따라서 얘는 무리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2번은 루트 안에 0.4땡이 있어. 0.4가 아니고 0.4땡이 있는 거지. 0.4땡이면은 어떻게 고쳐줬었니? 분수로 9분의 4. 그렇죠. 9분의 4로 바꿀 수 있어요. 루트 안에 9분의 4라는 녀석이 존재하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루트 3분의 2의 제곱, 루트랑 제곱이랑 없애고 3분의 2만 써주는 게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다. 유리수가 뭐라고?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 거. 걔네들 다 유리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호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 그렇지? 파이라는 녀석도 존재하고 5번에. 그러니 주영아? 맞니? 맞죠? 네. 두 번째 거. 다음 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무리수를 고르라는 거야. 무리수를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자, 루트 9는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니? 얼마니? 루트 9가 3이죠. 3이면 유리수잖아. 그러니까 루트 9는 제끼고, 마이너스 파이가 원래 무리수 중에 대표 같은 격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도 어차피 갑자기 마이너스 하나 붙인다고 순환하지 않던 녀석이 순환하게 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파이는 골라주고, 루트 0.4라고 하는 건 루트 안에 10분의 4가 있는 거야. 10분의 4가 있는 거. 아까 9분의 4는 나올 수 있었지만 10분의 4라고 하는 녀석은 분모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루트 바깥으로. 그래서 루트 0.4는 무리수겠군요 라고 골라주고, 11분의 3 얘는 유리수, 2.32로 땡땡. 어차피 이렇게 순환소수꼴로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걔는 필요 없고, 루트 2 마이너스 2 얘는 루트 2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호를 없앨 수가 없죠. 따라서 무리수구나 골라주고, 그 다음에 3.14로 끝났으니까 얘는 유한소수잖아. 유한소수니까 유리수네, 무리수 아니야 하고, 그 다음에 루트 0.9땡 0.9땡은 얼마니? 분수로 바꿔주면 1. 그렇죠. 훌륭해요. 됨? 0.9땡 요거 분수로 바꿔주게 되면 9분의 9 이렇게 바꿔주니까 1이라 이거지. 왜? 이게 0.9999999 하다 보니까 얘가, 쌤, 아무리 9가 많이 있어도 1이랑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1이랑 같다는 거 증명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뭐 1이 아니라면 해가지고 쫙 계산을 해 놓은 다음에 틀렸다, 따라서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귀류법으로 증명해 놓은 거 있어요. 혹시 원하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돼요. 되게 길어, 증명이. 0.9땡이 1인 이유에 대해서 그걸 증명한 사람도 있다니까. 신기하죠. 자, 그냥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1이라는 게 이해가 되면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리수가 뭐라고? 마이너스 파이, 루트 0.4,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개라는 거죠. 왜? 갑자기 무리수가 싫어지고 있어?
자, 다음 3번. 다음 정사각형 중 한 변의 길이가 유리수인 것은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 루트 3이라고 누군가 대답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해. 자, 넓이가 6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님들 대답 좀. 얼마인가요, 지은? 루트 6. 아, 그래. 아, 힘드네. 자,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8. 그 다음에 넓이가 13인 정사각형 루트 13. 그 다음에 넓이가 25인 정사각형 루트 25인데 그 중에서 제곱수가 하나 있네. 뭐 25가 제곱수죠. 그래서 5번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유리수죠. 4번은 x가 40 이하의 자연수일 때 루트 x가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루트 1은 유리수가 되지. 루트 4도 유리수가 되고 루트 9, 루트 16, 루트 25, 루트 36까지가 유리수가 되는 녀석인 거지. 그런 게 몇 개 있냐 해서 40개에서 빼줘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개가 될까요? 몇 개가 될까요? 1, 4, 9, 16, 25, 36 몇 개니? 6개를 40개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4개 해주면 되겠지. 어때? 유리수랑 무리수가 좀 구별이 되나? 구별이 되면 좋겠어요. 다음 5번.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얘기네. 그치?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순환소수는 무리수이다? 어땠어?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였지.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무리수란 말이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디귿.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근호를 이용해서 루트 16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나타낸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수는 4이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유리수도 루트 씌워가지고 표시할 수는 있어. 어차피 나중에 없앨 수 있다 뿐이지.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되고 무리수는 A분의 B, A하고 B는 정수고 A는 0이 아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여기지. 이게 무리수의 정의가 아니라 사실은 유리수의 정의야. 유리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무리수는 A분의 B의 꼴로 나타낼 수 없다. 이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봐야죠. 나타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된 거야. 리얼은 맞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장난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치? 왠지 리얼도 막 일단 보면 야 이거 유리수잖아 하면서 이렇게 왠지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일 마지막에 없다라고 한마디 붙여가지고 맞는 말이 됐죠. 다음에 6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어때? 무한소수 중에서 지웠네.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거, 순환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순환하지 않는 게 무리수라고.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반박의 여지가 없다.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 2번. 자연수의 제곱근은 모두 무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런 거잖아. 루트 1, 루트 2 자연수의 제곱근은 모두 무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루트 1은 얼마야? 1이잖아. 얘가 1이 무리수니 유리수니? 유리수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구나. 뭔 소리야? 왜 모두 무리수야? 그 제곱이 되는 수의 제곱근은 유리수다. 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말이에요. 다음 3번. 무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이다? 무한소수가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소수라고 두 개로 나눠진다고 열심히 얘기해놨더니 갑자기 왜 모두 순환소수래? 3번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말 문제 좀 어렵니? 혹시? 어때? 이런 말 문제가 보이면 요거 아까 썼던 유한소수, 무한소수,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소수 이렇게 나눠서 어디까지가 유리수였는지 그 범위를 생각해 주면서 푸세요. 유한소수 중에는 무리수도 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유한소수는 무조건 다 유리수였어. 4번 틀렸고 5번. 유한소수는 모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는 전부 다 유리수지. 유리수면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5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6번. A가 유리수이면 루트 A는 항상 무리수이다. 왠지 항상이라는 말만 봐도 마음에 안 들긴 하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A가 유리수면 그냥 A에다 뭐 4 같은 거 넣어도 유리수는 4도 유리수잖아. 근데 루트 4가 무리수냐? 아니잖아. 루트 4는 2니까 6번은 틀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7번. 다음 중 마이너스 루트 3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곱근 3이다. 틀린 말이죠.
제곱권 3은 그냥 루트 3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 보면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으니까 둘이 서로 같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어때? 3이라는 녀석이 다른 거의 제곱이냐? 그걸 물어본 거야. 틀렸지. 틀린 말이고. 3번. 순환소수이다? 에이, 그럴 리가요. 무리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소수겠지. 그치? 4번.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유리수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아니라고. 무리수라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은 제곱하면 유리수가 된다? 이게 맞네. 제곱하면 얼마가 되니? 얼마? 제곱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죠. 네.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이거 19번까지 할 수 있을까? 19번까지가 목표예요. 자, 그러면 짝수를 같이 풀고 홀수는 그대들이 풀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될까 싶네. 자, 8번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유리수랑 무리수는 딱 무자르듯이 두 개로 자를 수 있다고. 그리고 두 개를 합쳐야 실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1번은 맞는 말인 거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 이런 거 없어. 유리수거나 무리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2번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오, 맞는 얘기네. 그치? 그 다음에 3번 실수 중 정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이다. 너무 무리수가 심해. 왜? 정수가 아닌 녀석 중에 분수꼴로 나타내지는 수, 뭐 3분의 2, 4분의 3 이런 것들 다 정수는 아니지만 유리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뭐 실수 중 정수가 아닌 수가 전부 다 무리수이다?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번, 5번도 보고 가면 모든 무리수는 실수이다. 실수가 무리수보다 더 큰 범위니까 모든 무리수기만 하다면 걔는 실수에 속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5번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왜? 자연수가 바로 정수 중에서도 양의 정수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자연수기만 하다면 정수이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자, 9번 한번 풀어보세요. 가에 들어가는 수. 가에 들어가는 수가 뭐니? 무리수죠. 무리수를 골라보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무리수만 골라보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 답 몇 번? 3번. 훌륭합니다. 뭐 루트 5도 무리수, 루트 6도 무리수, 파이도 무리수. 그래서 결국 3번만 무리수가 다 조합이 되어 있는 녀석인 거죠. 10번. 다음 중 실수의 개수를 A개, 유리수의 개수를 B개라 할 때 A-B의 값은?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7이라고 하는 녀석은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이 3.7이 뭔가의 제곱으로 나타내지는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3.7은 무리수. 그렇죠? 거기다 무라고 하나 적어주고 3분의 2 분수꼴로 나타난 거 보니까 얘는 유리수. 0도 유리수. 루트 14는 무리수죠. 무리수고 2.888888 얘는 순환소수잖아. 순환소수니까 유리수. 마이너스 루트 25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5로 바뀌지.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되고 루트 64분의 9는 이거 8분의 3의 제곱인 것 같은데? 그치? 뭐 어떤 수의 제곱으로 나타나니까 얘도 유리수가 되는 거죠. 루트 0.001이라고 하는 건 분수로 바꿔주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1000분의 1이 들어가. 그치? 1000분의 1이 들어가고 그거는 10루트 10의 제곱인 것 같은데 1000은? 그래서 결국 유리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리수 몇 개니? 3개인 것 같은데? 무리수. 그치? 유리수는? 3개라 그랬냐? 내가 무리수? 2개 같은데? 그치? 아니 3개인가? 제가 헷갈려. 몇 개임? 3개인데? 3개고 그 다음에 유리수는 5개고 그러면 5 빼기 3 하면 2가 되겠군요. 맞냐? 몇 개 있어? 아, 실수의 개수. 이래요. 문제도 제대로 안 읽죠. 자, 실수의 개수는 8개. 헷갈려. 자, 실수의 개수 8개, 유리수의 개수는 5개 해가지고 답은 3이 되겠어요. 4번, 3, 3개. 자, 11번.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그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보면 되겠지. 응? 실수의 개수를 물어봐서 어차피 얘는 다 실수야. 전체가 다 실수. 그래서 8개가 돼요. 유리수든 무리수든 다 실수거든. 유리수? 총 8개 중에 무리수가 3개니까 나머지 5개가 유리수인 거지. 응? 무리수가 2개. 아, 이거 무리수야. 루트 14. 이거 무리수고. 자, 11번은 답은 몇 번인가요? 예훈? 그대에게 답을 원하노니 몇 번인가요? 3번. 그렇습니다. 이걸 찍신이 내렸나? 자, 11번은 답이 3번인데 그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니? 2죠. 따라서 선분 AB랑 선분 AD가 둘 다 루트 2씩이란 말이지. 그래서 Q점은 3 플러스 루트 2, P점은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P에다가 3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Q에다 3 플러스 루트 2 적어두세요. 오케이. 12번. 다음 그림에서 1 플러스 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은 이라고 했으니 자, 그럼 일단 1보다는 클 것이야. 그리고 2보다는 작은 점이겠지. 점 T. 가 아니네. 미안하다. 루트 2가 루트 2 자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값이니까 거기다 1을 더했으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점이 되어야 되니까 점 2가 되겠죠. 뭔 소리냐? 루트 2라는 것 자체가 범위를 생각해보면 얘가 1에서부터 2 사이에 있는 거잖아. 제곱해보면 맞죠? 1 그리고 4 그 사이에 있는 2라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2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1.41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예 1을 더해주면 1 플러스 루트 2라고 가게 되면 얘는 2부터 3 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위랑 아래랑 차이는 1을 더해준 거고 그러면 여기도 1 더해주고 여기도 1 더해줘야 식이 성립을 할 테니까 그래서 2부터 3 사이에 있는 점을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대들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고입 시험에도 은근히 잘 나와. 이거 점 이렇게 굴러가는 거 점 가지고 그 무리수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은근 잘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도 당연히 나오겠죠. 나올 거야. 다음 13번은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그래요. 그러면 대각선인 AC라는 녀석은 아마도 그 길이가 루트 2가 되겠군요. 프로님? 지금 왜 이렇게 물론 제가 잘생기긴 했지만 너무 제 얼굴만 보는 거 아닌가요? 표시도 안 함. 왜 동영상 한 번 더 보면서 이제 표시하려고? 아니 갑자기 한 일주일 사이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총 몇 분 동안 이 재생이 되었는지가 나와요. 누가 몇 분 봤는지까지는 안 나와도 토탈리 몇 분 재생이 됐는지 나오는데 일주일 사이에 엄청 많이 늘었어. 일주일 사이에 한 10시간 넘게 본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업 자체가 1시간 반씩이잖아. 한 번 수업할 때 1시간 반 조금 넘게 그렇게 수업이 되는데 그거를 다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 6명 정도. 그것도 한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강의 하나 봤다고 할 때 6개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 뭐지? 왜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 거지? 물론 뭐 너무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라는 얘기예요.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자, 그래서 P점은 얼마인가요? P점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에서 얼마만큼 더 왼쪽으로 간 거니? 왼쪽으로 갔지? 지금 왼쪽으로 간 건데 왼쪽으로 간 길이가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갔다는 거야.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마이너스 루트 2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Q는 첫 시작점은 마이너스 3이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지.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가 루트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루트 2라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거기 보면 ABCD라는 녀석의 넓이가 어째 될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넓이가 1이잖아요. 1이고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배웠잖아 그대들.
순간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운 줄 알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라고 하려고 그랬네. 그랬더니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해서 루트 한번 씌워주면 루트 2다.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랬더니 가슴이 아프군요.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쓱쓱. 아하. 혹시 이 문제 풀었던 사람? 그대들 중에 혹시 있었나요? 이게 길이가 루트 2라는 거? 아까 뭐 내가 문제 읽으면서 이거 길이가 루트 2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요. 이거 원래는 루트 2라는 거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잖아. 1 이렇게 되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변의 길이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이쪽 변의 길이의 제곱 1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워가지고 이게 루트 2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게 3학년 때 배울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미리 알아두시면 나쁠 거 없죠. 피타 뭐라고? 피타고라스 정리 안다고? 그래. 그런데 왜 아까 대답 안 했어요? 자, 루트 2. 그렇게 해서 루트 2라고 원래 구하는 거예요. 걱정 마. 3학년 2학기 때 지겹도록 주구장창 나오는 녀석이니까 미리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 마름모. 이 친구 좋아. 마름모로 가도 사실 상관없죠. 왜냐하면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혹시? 어떻게 구해? 마름모의 넓이. 지금 왜 마름모라고 봐도 상관없으니까. 마름모의 넓이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그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도 루트 2가 나오긴 나와요. 그렇게 구했니? 나연? 아니요, 그렇게 대각선을 치지 않고 저거 곱하기 2한 넓이의 마름모. 요 넓이가 2분의 1이다? 아닌데. 저 대각선이 한 변인 마름모. 대각선이 한 변인 마름모.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이만큼이 2니까 네. 요것도 2고 해서 이만큼이 전체가 2다.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루트 2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보고 계세요. 원래 도형 문제가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야.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어쨌든 결과값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번 문제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라는 걸로 봐서 이 ABCD라는 녀석은 총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 자, 넓이 개수를 세봐요. 개수를 세보는데 몇 개가 될까요? 어쨌든 일단 선분 AB하고 선분 AP가 길이가 같고 전피에 대응하는 수가 A 플러스 루트 B일 때 유리수 A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A 값은 알 수 있어. 왜? 점 A가 붙어있는 2라는 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갈 테니까 즉 이런 꼴로 나타날 거라고 2 플러스 루트 얼마 이런 꼴로 나타나겠죠. 루트 얼마 이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사각형 ABCD의 넓이 값이 저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야. 그러면 이게 몇 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쉬워요. 생각보다.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가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왠지 이 문제까지밖에 못 풀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 곱하기 4 그래서 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네, 여기서부터 여기 훌륭하게 그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만족스러워. 자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값이 2래요. 자 그러면 요 안에 넓이가 얼만가 그거를 구하고 싶은 거지. 요렇게 해서 보니까 요 안에 일단 4개는 온전히 다 들어가 있어. 그치? 기본적으로 4는 깔고 가고 4칸이죠. 4는 깔고 가고 그 다음 옆에를 보니까 얘하고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 총 4개가 전부 다 넓이가 같아. 합동이야. 합동인데 얘가 두 조각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만큼 조각을 이쪽에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
딱 맞겠지. 요 부분에다 갖다 넣는 거야. 여기를 이쪽에다가 갖다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개 합쳐서 얘랑 합쳐서 3. 그러면 또 얘랑 합쳐도 아마도 3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3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총 10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주면 돼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저 점의 값은 뭐라고요? 2 플러스 루트 10. 왜 루트 10이냐? 이 한 변의 길이라고 하는 건 이 정사각형이니까 넓이 10이 되도록 하는 한 변의 길이라서 여기가 루트 10이 된다는 것이야. 근데 이 점이 2였기 때문에 2에다가 플러스 루트 10 한 것만큼 간 점이다 라고 해서 2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답은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12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숙제를 내드림. 근데 왜 이렇게 군데군데 안 푸는 게 맞냐? 그래요. 자, 여러분 문제는 어디까지 풀면 되느냐 하면요. 27페이지까지 풀면 돼요. 27페이지까지 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숙제 언제 검사하나요? 이런 거 궁금해 할 텐데 그때 말씀드린 적 있죠? 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까지 하고 나면 1시간 딱 잡아가지고 아예 질문 받는 그런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빠이. 내일 모레 봐요.